안녕하세요. 약사 이지향입니다. 네, 오늘은 엄지의 제왕 녹화가 있어서 서울에 막 다녀오는 길이에요. 제가 그동안 올린 유튜브를 지인들이 보고 너무 기운이 없어 보인다, 피곤해 보인다. 그래서 오늘은 좀 밝고 명랑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항상 이 유튜브를 촬영하는 시간이 녹화 마치고 내려와서니까 밤이 늦어요. 그러다 보니까 피곤할 수밖에 없는데 그건 제 사정이고 보시는 분들이 참 한테 죄송하더라고요. 오늘은 목소리 톤을 좀 높여서 즐겁게 경쾌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녹화 주제는 낙상, 대상포진, 천식이었는데요.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위주로 방송 내용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 제 의견은 많이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엄지와 재앙에서 약사로서의 어떤 꼭 필요한 부분만 전달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양념 같은 역할이거든요. 근데 유튜브는 이제 제가 메인이 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저만의 관점, 제가 공부한 통합적 관점으로 여러분들에게 그 질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낙상이에요. 이 겨울철에 낙상이 많죠. 당연히 많죠. 날씨 추워지고 미끄럽고 하니까 근육 수축되고 움직임이 이렇게 좀 마음대로 안 되고 그러다가 미끄러져서 이제 골절로 이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이 골절 중에서도 제일 무서운 골절이 고관절 골절이에요. 오늘 그 전문가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수찬 선생님이라고 정형외과 전문 선생님이 나와서 낙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넘어질 때 차라리 손목을 내어줘라. 손목의 골절은 그렇게 치명적이지 않은데 고관절이 골절되면 생명에도 위험이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서 참 중요한 말씀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관절이 골절이 되면 일단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저희 어머니도 고관절 골절로 상당히 오랫동안 이제 고통을 받으시고 계시는데요. 움직일 수가 없다는 건 뭐냐면 대소변을 다 받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근육이라는 것이요, 만드는 데는 진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사라지는 데는 한순간이에요. 살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살 찌우는 건 하룻밤이면 되잖아요. 살 빼는 데는 한 달 걸리잖아요. 근육이 사라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골절이 되어서 그 고관절 골절이 되어서 한 2, 3개월 누워 있으면 근육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근육이 다 없어져 버리면 노인분들에게는 치명적이죠. 재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고관절 골절 이후에 걷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는 누워만 계시다 보니까 욕창이 생겨가지고 합병증인 폐혈증으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아요. 그뿐만이 아니라 누워만 계시다 보니까 혈액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심장 부전, 심장하고 폐가 또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폐까지 부전이 되고 기능이 다 약해지다가 원내 감염이라든가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폐렴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른들의 고관절 낙상은 정말 주의하셔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겨울철에는 좀 연세가 있으시면 무조건 지팡이를 써야 될 것 같아요. 지팡이를 쓰는 것을 되게 좀 꺼려하긴 하는데, 그래도 꼭 그 한 번 낙상을 옆에서 지켜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른들이 겨울철에 실외에서도 넘어지지만 사실은 실내에서도 정말 많이 넘어지거든요. 실내에서 넘어지는 거는 물론 바닥이 미끄러워서 목욕탕에서도 많이 미끄러지지만 약물 때문에도 많이 넘어지세요. 사실은 고혈압약이나 전립선약의 부작용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전립선도 혈압을 조절해 가지고 그 전립선을 이렇게 넓혀줘서 전립선의 역할을 좋게 해주는 약이 있는데, 그게 이제 혈압하고도 좀 관련이 있는 약이 있어요. 이제 그런 약들을 복용하시는 분들은 부작용으로 기립성 저혈압이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앉았다 일어서면서 휙 돌아 이렇게 어지러워서 넘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뭐 수면제를 복용하신다거나 신경안정제를 복용하신다거나
또는 빈혈로 인해서 어지러우신 분들도 있고, 또 이석증 때문에 어지러우신 분들도 있고, 메니에르병. 이렇게 어지러운 것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어지러움을 인해서 넘어졌을 때, 낙상하셨을 때 골절이, 특히 고관절 골절이 되면 정말 위험해지거든요. 물론 이제 젊은 사람들도 어지러워서 넘어질 수는 있는데, 젊은 사람들은 근육도 있고 근육이 뼈를 잡아주기 때문에 골절도 잘 안 되고요. 골 자체도 단단하기 때문에 웬만한 자극에 잘 안 부러져요. 그러나 어르신들은 일단 근육도 없는데 골밀도도 약해가지고 뼈가 그냥 엿가락 부러지 딱 부러져 버리거든요. 재생도 안 되지. 정말 고통스러운 게 낙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부모님들 겨울철에 꼭 지팡이 짚고 다니시라고 말씀드려 주시고요.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 계시는지, 혹시 약물로 인해서 어지럽다면 그 부분 약물 조절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런데 또 하나 약사로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신경안정제나 수면제나 이런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하는 약들이 복용하고 어지러운 건 그럴 수 있다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약물의 개수가 많아져도 낙상이 늘어난다는 논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처음에 혈압약 하나로 시작했다가 막 고지혈증약, 당뇨약, 막 소화제 이렇게 약이 늘어나잖아요. 이 약들의 개수가 많으신 어르신일수록 낙상의 위험이 많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이 약물들이 간에서 어떤 대사를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럼 간이 약을 대사시키려면은 그만큼의 많은 혈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약을 많이 복용하시는 분은 혈액 소모량이 많다는 거죠. 근데 뇌는 혈액이 또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미 약 때문에 혈액의 그 소실량이 많다면 뇌로 갈 혈액이 일반인들보다 줄어들겠죠. 원래 이제 나이가 들면 혈액량이 부족해지는데, 그래서 어지러워질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저의 추론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가시면서 약물이 늘어나는 것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증상을 말해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의해서 처방전을 받으실 때 그냥 하나를 추가하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어떻게 하면 약을 좀 줄일 것인가. 그래서 약을 점점 줄여나가는 노력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제 혼자 사시다가 이렇게 어지러우셨는데 넘어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골절이 오셔가지고 이제 지금 저희 집에 기거를 하시는데, 제가 정말 신경을 썼던 건 합병증이었어요. 욕창이 생기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되게 많이 해서 제가 이제 어머니한테 병원에서 주는 그 약 이외에 이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었죠. 급히 응급수술을 하시고 나서 며칠간은 항생제를 드셨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되게 위가 약하시거든요. 소화도 잘 못 시키시고. 그래서 항생제 사용량을 최소화시키고요. 그 다음에는 전부 다 이제 어머니의 뼈가 잘 붙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많이 제가 어머니에게 드렸죠. 영양소들을. 제가 드렸던 영양소들은 어혈을 풀어주는 한약제제도 드렸고요. 항산화제, 항산화제도 드렸고, 또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콜라겐,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림프순환 개선제, 이런 것들을 많이 드렸어요. 비타민 C도 드렸네요. 그랬더니 합병증 없이 정말 깨끗하게 욕창도 없이 잘 나으셔서 지금은 이제 재활에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어머니의 그 투병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저는 낙상 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3개월을 대소변을 받아내시니까 자존감도 굉장히 떨어지고요. 우울하시고요. 무력감.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데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렸거든요. 아무튼 낙상, 겨울철 낙상 우습게 볼 일이 절대 아니고요. 평소에 혹시 넘어지시더라도 손목을 차라리 내어주셔라 잊지 마시고, 평소 고관절이 튼튼해지는 운동을 많이 하시면 근육이 많기 때문에 넘어지시더라도 골절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자,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